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요즘 주식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무척이나 뒤숭숭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이것은 그냥 조정일 뿐이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점 매수 구간이니까 주식을 그냥 계속 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민들의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진 상태에 있으며, 서민들뿐만 아니라 부유층들마저 이제는 점점 소비를 덜 하게 되어버리니 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식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금의 현 경제 상황을 보았을 경우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어쩌면 기로에 놓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참고 할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가치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일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을 했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던 것이 바로 워렌 버핏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으며 현금 확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니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제가 이번부터 유료 댓글 서비스와 구독 서비스 등을 운영하게 되었으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것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이나 미국 경제 등 관심이 있거나 뉴스 기사를 접하시고 계신 분들은 들었을 법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워렌 버핏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다는 것이며 현금 확보를 역대급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 말이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가치 투자의 대가로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를 단지 따라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만큼, 경제에 있어서 혹은 주식 시장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 하나하나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흐를지,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참고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워렌 버핏이 지금 애플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워렌 버핏과 애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기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렌 버핏이 애플이라는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매입을 시작한 시기는 2016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여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가치 투자로서 IT 기업이나 기술주, 이러한 기업들에 관심이 많이 없고 가치가 많이 저평가된 주식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지만, 2016년 애플이라는 기업을 단지 IT 기업이라는 기업을 넘어서 필수 소비재라고 정의를 하기 시작을 하였고, 이렇게 애플 주식 5%를 과감하게 매수를 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후 이러한 것들과 애플의 행보가 더해져 애플은 계속적으로 주식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이에 워렌 버핏은 이러한 경우에도 계속 매수를 하면서 애플 지분을 50% 가까이 끌어올리기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이 되었던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애플은 급격하게 급등하기도 하면서 시가총액 5,000조를 찍기도 하는 기념을 토하기도 하였고, 나스닥이 급등에 힘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어버리니 2024년 워렌 버핏은 8억 주 정도의 애플을 보유를 하고 있었지만 약 5억 주 정도의 애플 주식을 매각하게 되어버리면서, 이러한 것들이 보고서에 나오게 되면서 주식이 지금 고평가인가? 애플에 무슨 안 좋은 이유가 있나? 이러한 기사들도 나오게 되어버리면서 주식의 고점론도 나오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조금 디테일하게 본다면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에서 애플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애플의 주가가 계속 오르게 되어버린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버릴까요? 바로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에 애플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애플의 주가가 흔들릴수록 포트폴리오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워렌 버핏은 애플이
급등을 하고 있을 때 비중 조절을 하면서 애플을 판매하고 애플의 비중을 포트폴리오에서 절반 이하로 낮추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듯이 애플을 판 돈을 다른 주식을 사거나 그러한 경우가 없었으며 현금을 확보하며 이 현금으로 단기 국채에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즉 다른 매력적인 주식이 있어서 애플을 판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워렌 버핏은 애플을 판 이유에 대해서 세금이라고 밝히기도 하였고 말이죠. 또 애플을 판매한 이유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구성 때문에 세금 때문에 판 이유가 가장 큰 이유에 속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많은 해석들도 존재를 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현금을 계속 확보하는 이유가 살 주식이 없다. 즉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며 애플 주식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도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애플의 경우 중국의 문제 같은 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애플 주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미리 알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애플의 경우 미국에 43,000명 정도 되는 직원을 고용을 하고 있지만 애플의 협력사들은 중국에서 70만 명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있기도 한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어 금융위기가 오거나 경제가 나빠질 이러한 상황이 처했을 때마다 애플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을 타국이 아닌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정부는 많은 규제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애플의 일자리는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 버리니 이러한 것은 미국의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 버린 것이죠. 여기에 애플은 중국의 노동자들이 값이 싸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노동자들보다 유연하며 근면 성실하고 숙련도가 월등하다는 말도 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을 그렇게 좋게 판단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니 애플 제품 90% 이상을 중국에서 만들고 중국 제품과 조합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1기 때의 무역전쟁과 코로나 이후 중국 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애플이라는 주식에 중국이라는 영향력이 묻어버리게 되어버리면서 애플의 주식이 위협을 받고 불확실성이 더해지기 시작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애플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트렌드가 트럼프에 맞게 흘러가고 미국 우월주의가 강해지기 시작을 하며 중국에 엄청난 규제를 하기 시작하게 되어버리면서 애플은 중국을 포기하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으로 생산 라인을 만들고 중국 비중을 낮추는 작업을 시작을 하기는 하였지만 중국 비중을 낮추는 것에 대하여 한계에 봉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이렇게 애플의 400여 개의 공급업체 중 40%가 중국에 있으며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리튬은 100% 중국산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애플의 매출 중 아이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2%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 아이폰을 조립하는 대부분이 중국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플이라는 기업이 중국이 경기가 침체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시작이 되면서 중국이라는 기업이 본인 자국 물건들을 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버리니 중국인들은 애플을 선호하지 않게 되어버리자 애플의 중국 판매는 6위까지나 떨어지게 되어버렸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는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을 제한하면서 규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하게 되고 중국도 이러한 것에 보복 관세를 하게 되어버리니 애플 제품들도 관세부가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어버리니 워렌 버핏이 애플 비중을 낮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또 애플이 가격이 급등하여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애플이라는 기업은 어느 순간부터 미국 기업이기는 하지만 중국에 너무 많은 발을 뻗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많이 묻기 시작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중국의 인식에서도 애플이라는 기업은 압도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마트 1위 회사이면서 중국의 수십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는 회사로 인식되기도 하였었죠. 이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때리고 규제하기도 하며 중국 또한 미국 기업인 애플을 괴롭히기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버릴까요?
이렇게 애플이라는 기업은 너무 복잡한 것들이 연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 미국 기업이라고 해도 미국 기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중국의 경제나 중국의 규제나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애플은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워렌 버핏이 애플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며 이러한 것과 동시에 AI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누구는 버블인가 아니면 버블이 아닌가 이러한 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돈 풀기 이러한 것들이 전부 얽히고 설키게 되어버리면서 주식에 AI만 묻어버리면 폭등을 하는 장이 연속적으로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증시가 오르고 증시가 오르면 오르지 않아야 되는 주식마저 같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버리니 기업들은 고평가를 받을 수 없고 고평가를 받은 주식도 나타나게 되어버리면 이러한 상황이 1년, 2년 이렇게 지속이 되어버리니 가치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니 애플을 팔고 애플뿐만 아니라 계속 오르는 주식들의 비중을 계속 줄이면서 이 줄인 것을 현금 혹은 단기 채권에 비축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원자재 관련된 주식들에 재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주식의 고점에 방어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25년 1분기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실까요? 단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위기에 대비를 하고 계실까요? 단기적으로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석을 한다면 주식이나 경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간 심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어 본인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올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또 경기가 만약 단기적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일하게 그냥 급락하는 것들을 저점 매수 구간으로 생각을 하여 좋은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말이죠.